네, 집 잘 보셨죠? 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수리를 아니에요?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 제가 다음 주는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고 다다음 주쯤에 해볼 생각. 그리고 수리 한 다다음 주쯤 시작을 하는 거고 수리할 거는 한 도배랑 저기 거실 쪽에 거실등 그거가 지금 깜빡깜빡하는 게 좀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랑 여기 싱크대 수전 요거 고장 났거든요. 요것도 갈고 그다음에 화장실 비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도 조금 손봐야 되고 그 정도? 네. 비데도 옵션으로 넣을 거예요? 아니 넣는 게 아니고 비데 화장실인데 아, 네, 그 변기가 비데예요. 근데 그 비데 아, 그 기능이 그렇구나. 망가졌어요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럼 고쳐 놓는 걸로. 모르겠어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커버만 바꾸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변기 자체를 바꾸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렇죠. 네, 커버만 그냥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젊은 여성분인데 네네. 선생님이 또 이 남들보다 이런 수리에 있어서 일가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도배는 좀 직접 한번 해보시려고. 네, 처음 도전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쪽에서 좀 일을 하시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수리에 대한 거부감은 내가 네. 직접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는 거고. 네, 오히려 직접 고치고 뭐 수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좀 직접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요번에도 이케아 가가지고 서랍장 다 만들었거든요, 혼자 집에서. 아, 훌륭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제 오히려 집에 이 할 것들 많은데. 아,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전공이 시트지인데 네. 시트지라고 하면 되나요? 필름? 시트지. 필름? 필름이라고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달라요? 네,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필름 종류가 다른 거죠. 시트지랑 그렇구나. 필름이랑 그냥 소재가 약간 다른 건데 뭐가 네.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트지가 약간 더 종이 재질에 가까운 거라서 더 얇죠 아무래도. 네, 네. 전공이 그럼 필름 네, 그 필름 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필름 시공할 게 네, 사실 없죠. 없네요. 네. 선생님 전공 살리기 좀 네.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는 굳이 뭐 이 집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이번 물건이 처음 낙찰받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니까 네, 네. 그 전공을 활용할 일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도배하고 등 갈고 화장실 부속품 갈고 하면 넉넉히 일주일, 2주일이면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게 많이 없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수리가 문제가지고 청소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서 네, 수리에 대한 걱정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청소하는 것도 뭐 제 생각에는 업체 맡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요. 네,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상태가 좀 달라가지고 이런 찌드때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또 오래 걸려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한 기간은 한 2주 정도 잡고 하면 뭐 넉넉히 네, 하겠어요. 그럼 지금 넉넉하게. 7월 한 중순이니까 뭐 한 8월 초쯤에 내놓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8월 초니까 굳이 그때 사람들 뭐 보러 많이 안 올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한 8월 중순까지 뭐 넉넉히 여유 있게 선생님도 하시는 일도 바쁘니까 네, 네,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네, 하면은 되겠어요. 네. 그럼 8월 중순부터는 분명히 사람들이 좀 보러 올 거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집 수리는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이 명도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네. 여기 계셨던 분은 세입자분이셨고요. 세입자 계셨고 네, 배당을 다 받아가시는. 보증금을 손에 하나도 안 네, 보시는 하나도 안 분이에요. 보시고 다 받아가시는. 그래서 명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잘 해결된 거예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처음 명도하는 거고 거기에서 생긴 어떤 저의 어떤 실수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실수를 그러니까 하셨어요? 결국은 이사 비용이죠 천상 어쨌든 배당금을 다 받아가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보통은 세입자분들이 그러니까 배당을 다 받아가시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많이 해도 많이 안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요번에 그냥 다 드렸거든요. 다 드린다는 게 혹시 정확히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포장이사 하셔가지고 100만 원 나가는데 순수하게 진짜 이사비를 드린 거네. 네 진짜 이사비를 아예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성격에서 기인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뭐 금전적이든 뭐든 약간 손해를 봐도 네. 그냥 조금 그냥 둥글둥글하게 지나갈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자라는 좀 그런 성향이라서 어차피 원하시니까. 근데 원래는 사실 생각했던 금액에서 너무 많은 지출을 해서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닌데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물론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싸우게 됐어요. 이 세입자분이랑. 네네. 이사업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좀 싸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배당을 다 받으시니까 선생님은 그 이사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금 생각한 거잖아요. 네, 아예 안 조금이 들을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도 그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대신- 처음에 만나서 네, 얘기할 네. 때 협상이 잘 네. 됐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또 세입자분이 나갈 생각이었다고. 네, 이미 그 따님이 집을 구해 놓으셔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가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또 이미 집을 구해놨어서 그래서 이제 이사 비용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협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이 바뀌셨어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 아 원래 집 구해놨던 곳 말고 네, 그거 다른 말고, 곳. 네,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날짜 그럼 뭐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 안내만 맞춰서 가주시는 거면은 그렇죠.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때 날짜까지 괜찮겠느냐 해가지고 그럼 나갈 수 있다. 그때까지는 집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그 전화드린 거에서 그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을 여유를 두고 그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시간을. 네, 시간을. 저는 처음에 따님분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도 사실 되게 넉넉하게 준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이 좀 달라지고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서는 나가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해서 그러면은 저는 혹시라도 배당금을 다 받아가셔가지고 집을 구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잔금을 좀 빨리 납부를 하면 배당길이 좀 빨리 잡힐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알아보고 그 선생님께서는 그 이사갈 집이랑 그다음에 이사업체 이렇게 알아보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일주 조금 넘어서 전화가 다시 왔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이사 비용을 한 70만 원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비용은 사실 상관이 없었고 네네.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게 네.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지금 살던데 여기 지금 제가 낙찰받은 이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이사 비용이 70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 그 정도 하지 않겠냐 그 정도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 이분이 이사 비용을 다 받아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네네. 제가 당시 일도 너무 바빠서 막 스트레스가 막 그게 치달하고 있는데 좀 예민한 상태였나 네, 봐요, 네, 선생님.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그냥 이사 비용을 다 드리겠다. 저는 다 드리겠다. 대신에 견적서랑 계약서를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사진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죠. 그러다가 뭐 통화를 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제가 업체한테 주냐, 그 세입자분한테 주냐, 아 뭐, 직접 주냐, 네, 업체한테 주냐. 네, 그거를 물어봤더니 네. 그분께서 자기한테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사하다가 뭐 찍히거나 이런 거 고장내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맞네.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네네네. 달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제가 이사업체 그거 말씀하셨던 거 그 막 찍히고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네네. 그게 한 이사 가시기 한 일주일 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업체 괜찮은 데를 좀 찾아봤죠. 그래서 맘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해가지고 되게 좀 괜찮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을 하셨으니까 방문 견적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사 날짜는 13일날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분께서 이유도 없이 계속 안 된다 화를 내시면서 안 된다 그래요? 네,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